교수님, 그 흔히 알바라든가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일종의 보이스피싱 가해자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들려오거든요. 네. 어떤 그 네, 내용인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최근에 이제 대학생들이 뭐 부모님한테 계속 용돈과 등록금을 받다가 보니까 또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 많이 시달리는데요. 예를 들면 짧은 시간에 높은 돈을 받고 알바를 할 수 있는 걸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가로 이제 그 알바비를 주려면 통장과 카드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장을 받아서 그 통장을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거죠. 대포 통장으로. 일명 이제 취업 사기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취업 제가 알바 사기라고 현장에 하는데. 있을 때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근절협의회 가봤더니 정말 그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 또 네. 대학 졸업한 아이들이 그런 거 많이 당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가서 면접을 봤대요. 면접까지 네. 보고 정장도 사 입고 네. 기다렸더니 축하드립니다. 네. 합격하셨습니다. 네. 네, 직원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니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세요. 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냈고 실제로 뭐 돈이 있어서 보이스피싱 당한 건 아닌데 어떻게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 이제 통장의 계좌번호와 카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제 가해자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갔는데 범죄자가 됐다.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통장이 범죄 계좌로 활용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똑같이 가해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취업 면접을 보러 갔다가 합격 통지 받고 통장을 제공했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또 다른 성춘향이라는 그 돈이 있는 그분들이 보이스피싱 당하면서 이 홍길동 학생의 구자로 돈을 보내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학생은 본인도 모르게 범죄의 몸통으로 활용되는 건가요? 그 통장이? 뭐 심부름이 된 거죠, 결국은. 네, 그럼 네. 나중에 네, 그게 대포 통장이라고 하는 대포 통장이라면 네, 된 거죠. 그러면 활용이 된 그때 거죠. 실제로 돈을 보낸 뭐 사기를 당하고 네, 뭐 이렇게 네. 해서 돈을 보낸 그 성춘향이라는 피해자가 뭐 법으로 고소를 하든가 하면 네. 그때 피고는 네. 이 불쌍한 홍길동 학생이 되는 건가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아유 참 취업 사기도 당한 데다가 이제 범죄의 피해자로 그렇습니다. 등재되면 네.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네, 그런 거예요. 일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죠. 사실 20대들이 사회 나가기도 전에 자기가 범죄 피해자가 돼서 이거는 뭐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후유증이 큽니다. 사회에 대한 믿음이랄까 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저 젊은 학생들이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뭐 범죄와의 전쟁 그러는데 처벌이 좀 낮은 수위라서 그렇게 점점 발달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범죄자한테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금융사기 그럴 때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뭐 72년 징역형, 150년 징역형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런 나라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하는 것 이상으로 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필요하다. 것 네네. 예, 같은데요. 네. 이 어떠세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또는 주변에서 그런 일을 목격했을 때 네. 어디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좀 빨리 좀 효과적으로 전달될까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굉장히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서 그 좀 평온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선은 그런 사기를 당했다라고 인지하는 순간에 경찰청 112 국번 없이 가장 빠르게 신고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피해에 대한 상담 이런 거는 금융감독원의 133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대학생들이 사실은 나는 돈이 좀 필요한데 어디에 상담할까? 그럼 물론 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 또 상담을 하고 또 지금 이제 서민들이 이 상담할 곳을 잘 못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몇 년 전에 그 통합센터를 만들었어요. 서민금융종합. 그러니까 은행을 센터를. 이용하기 힘든 분들, 그렇죠. 신용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뭐 대학생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 번호가 1397이거든요. 아, 여러분, 네.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럴 때 절대로 대출 사기 걸려오는 전화에 속지 마십시오. 예,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휴대폰 1397? 네, 휴대폰 번호를 보면 맨 모서리입니다. 1397 이렇게 기억하시고 네모칸으로 되겠군요. 네, 1397. 그렇습니다. 네, 디귿이 네.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모양이죠. 네, 그거 그러면은 돈이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는 네네. 서민금융진흥원 1397로 전화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내가 피해를 당했다. 주변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입니다. 전화번호 어떻게 된다고요? 1332입니다. 네, 1332번 네. 또는 112 경찰청에 바로 신고를 해도 되겠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경찰청에 신고하고 이제 상담을 1332를 통해서 하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2에 전화해서 일단 신고부터 하고 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은행에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런 어떻게는 1332로 네. 해라. 네. 그 1332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돈이 부족하고 은행에 갈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을 활용하라는 우리 금융교육 전문대가 유지화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또 일반적으로 네.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을 한 두세 가지만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와서 취업을 시켜주겠다, 알바를 시켜주겠다 이런 제의가 들어오면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현혹돼서 대부분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을 어느 날 전화 와서 싼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아니면 다른 은행에 있는 비싼 이금융권의 대출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드시더라도 직접 가까운 은행, 저축은행 이런 데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97로 전화하셔갖고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또 자영업자들 자금 형편이 어려울 때 좀 현혹되기 쉬운데요. 우리 여러분 대출 사기, 취업 사기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융교육의 대가 유재화 교수님 모시고 취업사기 방지대책 들어봤고요. 저는 30년 현장 금융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최의위원장 문명순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